원예흙과 흑사를 층지어 세팅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예흙이 수중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모래, 작은 자갈류가 원예흙을 눌러줌으로써 높은 영양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흑사의 작은 틈으로 수초가 더 견고하게 자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초에게 장기적인 영양분과 이산화탄소를 공급합니다. 수초 뿌리가 더 견고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박테리아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선 아쿠아 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배양토가 분진에 날리는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소일은 원예흙인 배양토를 건조하거나 구워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항에 사용하게끔 매우 활용 가치가 높고 영양소가 높습니다. 현재 여러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수초를 키울 때 많이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원예흙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복잡한 공정 과정과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쿠아 소일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세팅 시 아쿠아 소일의 과한 양분으로 암모늄이 발생하고 짧게는 2주간 매일 물을 80% 이상씩 갈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일의 경우 길든 짧든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물생활에 정답이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원예흙 대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고수분들은 원예흙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위해서 아쿠아 소일을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배합을 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우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항 세팅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세팅을 하다 보면 갈색 이끼나 초록 이끼가 생겨서 어항이 보기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로우테크 어항은 배양토와 생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수초에게 이산화탄소 공급을 합니다. 게다가 흑사 밑에 있는 흙에서 영양분을 받아먹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이테크 어항의 이산화탄소 주입과 아쿠아 소일에서 직접적으로 먹는 영양소 전달 기능이 로우테크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토양의 영양소가 많이 없어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수초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예흙의 양분은 수초가 다 흡수하지 못할 만큼의 양분을 뿜어냅니다. 이끼가 생기거나 갈색 조류가 생겼다면 수초가 많이 심어져 있는지 혹은 성장 잘하는 수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끼가 생겼다는 것은 수초의 에너지 효율보다 배양토의 에너지 생산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수초를 더 심어서 수초의 에너지 소비를 높입니다. 그 후에 조류를 제어하고 30에서 50%를 환수를 합니다. 수초를 얼마나 심어야 할까요? 식물은 암모니아와 중금속을 흡수하고 미생물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작은 치어의 먹이가 되거나 수질 정화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수조 표면의 50에서 70%의 공간을 수초를 심을 것을 권장합니다. 언제쯤이면 환수를 멈추고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을까요? 수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초의 제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초의 기능 발휘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수초에서 나오는 기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수초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세 번째로 런너하는 수초들은 특히 뿌리가 있는 수초들의 경우 옆 공간을 통해서 런너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시작하고 있다면 조금씩 환수 주기를 길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